자, 덕질 권장 프로젝트 덕업상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슈키라 등을 담당하고 있는 CPD고요. 네, 저는 변정수의 탐나는 6시 담당하고 있는 최정은 PD고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상준입니다. 네, 간단하고 좋네요. 스타워즈 편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덕질 할 만한 어떤 거를 다룰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지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선물이 왔어요. 그때 퀴즈 받은 거. 네네. 제가 스타워즈 퀴즈 왕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2배의 격차로 다른 분들과. 2배의 격차, 네. 2대1. 한 문제 더 많죠. 그래서 압도적인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 차이로 제가 승리를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뭐라 딴지 좀 걸어봐요. 아이고, 그러라고요? 헛소리 하잖아. 우쭈쭈 그랬죠요. 피규어 받아서 좋았죠요. 네, 피규어가 왔습니다. 요다하고 저기 다크 시디어스하고 네. 나란히 있는. 네, 어제 네. 저한테 와갖고 또 다스 자랑하시더라고요. 시디어스. 네, 죄송합니다. 그 기쁘셨어요? 받으시고 저한테 와갖고 그 박스를 뭐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네. 뜯지도 않고 네. 보라고 막. 제가 뜯어줬어요, 가위로. 잘하셨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약간 조악하던데. 퀄리티가. 전광자님 듣고 계실 텐데. 아, 죄송합니다.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죠. 중요한 마음이 거죠. 중요한 거죠. 아, 진짜. 이거 또 직접 우체국 가갖고 붙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슈키라를 하다 보면 조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조공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그렇게 좋은 느낌은 좋은 의미는 아닌데, 아닌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면 그분들의 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간식거리를 보내줘요. 그게 그 슈키라 방송 때 와요? 그럼요. 슈키라 때는 많이 오죠. 그런데 여기서 덕업상권에서 이렇게 조공은 아니지만 그냥 퀴즈 상품이지만 이렇게 받으니까 뿌듯하세요? 판매가 새롭네요. 네. 뿌듯하세요? 뭔가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구나. 네, 꿈이 아니구나. 책상에 장식해 놓은 다음에 사진 하나 찍어서 카페에 올리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카페 회원들한테 보여주셔야죠. 그래야죠.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에이, 치우고. 제 책상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CD 산입니다, 그냥. 네, 아니, 네. 정리를 안 해요. 그거를 치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CD를 그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최근에 누가 나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보면 선곡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섭외를 할 때도 거기 뒤에 보면 누구 이사, 누구 팀장 해가지고 매니저들 전화번호랑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렬을 네. 해두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 책상 이렇게 유명인들 책상, 아인슈타인 책상하고 이런 거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선물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본편 얘기를 해보죠. 오늘 어떤 거 다루죠?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이죠. 우리 초반부터 너무 센 것만 다루는 것 같아요. 세다기보다는 반응이 없어서 이제 자꾸 블록버스터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의 보스랄까 최종 보스? 아니면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을 하나 해준 게 있는데 초반에 너무 센 걸 다루지 마라. 왜냐면 나중에 인기가 정작 올라갔을 때 그런 가정하에 인기가 올라갔을 때 뭘 다룰지를 좀 이렇게 저축을 해놓으면서 하라라고. 우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왜? 아니, 무슨 의미야? 당장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장 전력 질주해야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어쩔 수 되게 없는 많은데. 거. 세상에 얼마나 재밌게 그러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끝판왕 중에 하나를 오늘 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드래곤볼. 네. 자, 드래곤볼 다루기 전에 광고부터 듣고 가죠. 이번엔 광고가 하나 늘었어요. 네, 늘었어요. 네. 뭐 그렇다고 유료 광고는 아니고요. 무료 광고입니다. 그냥 네. 청취자 여러분들 시간만 잡아. 네, 그 얘기는 하지 말지. 여러분들 듣기 싫으면 그 뭐 15초 점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네, 강 기자님 광고만 드려주세요. 저희가 출연료로 드리는 거라서. 잠시 듣고 후에 오죠. 뵙겠습니다. 스피디, 드디어 오는군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 윈터 이즈 커밍? 아니요, 만화. 그거. 액션, シンジ仲間だ 호러. 어드벤처. 그리고 始まる 남자. レースがインターハイが 방대한 일본 만화의 망망대에서 건져올린 위대한 32작품. 위대한 망가는 대단히 매혹적인 만화 가이드예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만화 안내서. 위대한 망가.
대호평 탈매주! 아, 이건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닌가요? 로그프레스. 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고너 팟캐스트와 요로한 스폰서너 덕분에 보내드리문이다.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 또 게스트가 있습니다. 드래곤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아, 정말 힘들게 모셔왔어요, 저희가. 그쵸. 이분이 얼마나 바쁘신데요. 결코 이렇게 쉽게 시간을 허락하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 없이 드래곤볼을 다룬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아니, 다른 어떤 덕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그분들도 전부 다 블로그나 이런데 이분을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맞아. 다른 분 데리고 오면 드래곤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덕질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아니 왜 그 사람 놔두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올 게 뻔해서 거의 뭐 개왕신급을 지금 모셔왔죠. 밑에 좀 개왕들 몇 명 있고 우린 개왕도 아니죠. 개왕가 그 개왕 신급을 모셔온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는 그냥 저기 지구인이고 우리는 뭐 그러니까. 전투력 5짜리 뭐 그냥. 우리는 푸알이나 이런 친구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푸알, 야무치랑 같이 다니는 변신 날고양이. 발음에 주의할 것. 푸알. 네, 런치한테 그냥 한 방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재채기하기 전에. 런치, 낮저밤의 캐릭터. 이게 아닌가? 네. 재채기에 전해 죽는다고? 아, 그럼요. 여자가 얼마나 센데요. 네. 그 드래곤볼에서 가장 센 거는 여성 캐릭터 아닌가요? 치치 아닌가요? 네. 치치. 제 생각도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네요. 그런데. 손오공보다 네. 더 세니까. 저희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자꾸 수줍수줍한 미소 자, 지으면서. 드래곤볼 최고의 덕후라고 할까요? 최고 네임드 덕후. 네. 네임드 텔러님. 덕후로 불리. 와, 반갑습니다.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예, 저는 인터넷상에서 닉네임 테일러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드래곤볼 관련 블로그 혹은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한경수라고 합니다. 본명을 밝혀주셨어요. 아니, 반갑습니다. 안 밝히시나요, 보통? 아니에요. 안 밝히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근데 아까 저번에 전에. 그 관장님은 밝히셨어요. 네. 네, 저는 보통 이제 블로그 할 때도 네. 이제 이런 닉네임을 쓰는 뭐 이제 제 본명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해서 네. 저는 뭐 크게 뭐 거부감은 굳이 없네요. 뭐 일코를 하신다거나 이런 건 없으시군요. 전 그런 거 없고요. 네. 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다른 일 하지만 이제 무역회사 다닐 때 네. 그때도 노래방 회식을 가면 사장님 앞에서 드래곤볼 주제가를 불렀어요. 물론 다른 사장님 좋아하실 만한 노래도 네. 부르고 그냥 제가 어색해하지 않으면 네. 그쪽도 어색해하지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색해하지 훌륭하시네. 않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때는 뭐, 그러면 일본어판으로 부르셨나요? 아니면 한국어? 제가 이제 노래방에서 드래곤볼 주제가를 부르면 네. 1절은 일본어로 부르고요. 네. 2절은 한국판으로 그 대사된 가사로 해서 처음에 한번 불렀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아는 이제 친구들 근데 사이에서 오프닝 되게 많은데 어떤 곡 부르신 거예요? 그 그거- 가장 그거- 유명한 그렇죠. 노래방에 있는 차라리 게 차라리 차라. 예. 차라리 차라. 차라리 차라 얘기 나오니까 또 좀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모시는 스페셜 게스트가 어떤 분인가. 근데 그 차라리 차라를 불렀던 카게야마 히로노부 씨와 또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궁금해서 여쭤봤죠.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었었는데 사실 모든 덕후들의 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꿈이죠,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해 주셨고 그러니까, 저도 저도 제 부러워. 자신이 부러웠는데 굉장히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일과 관련 없이 이제 한국의 그 지인 결혼식 때문에 놀러 오실 일이 있었는데 그 관련으로 관광을 도와드려야 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그 한국분이 또 저랑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돼서 좀 같이 시간을 내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다. 좋겠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였기 때문에 뭐 회사 휴가를 내고 바로 휴가를 내고 이제 2박 3일 동안 그때 이제 한국에서 다니시는 걸 도와드리게 되면서 정말 운 좋게 그런 식의 좀 얕은 친분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덕후를 하더라도 성공한 덕후가 돼야 돼요. 네임드 성독한 덕후가 덕후는 되고. 깔 수 없다. 네. 그렇죠. 많은 거에 진리죠. 네.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이왕 할 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 그러면 저처럼 돼요. 네. 자, 그 슬퍼지지? 드래곤볼은 왜 좋아하게 되셨어요?
사실 뭐 왜 좋아하게 됐냐라고 하면은 딱히 이유를 살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고 제 또래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드래곤볼이 한국에 들어오던 시기가 뭐 초등학교 한 5학 저는 5학년이었고요. 하긴 여기 그쵸. 지금 다 30대인데 그렇죠. 아마 다 뭐 초등학교 때나 그쵸, 초등학교. 뭐 저도 이때 초등학교 다 때. 접했을 거예요. 뭐 그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왜냐면 일단은 반에서 드래곤볼을 보지 않거나 사지 않는 친구를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봐야 되는 그 시기에는 그랬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유난히 깊게 빠져들어서 지금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저만 아직도 이렇게 현역으로. 사실 드래곤볼이라는 게 정말 유년기의 추억이잖아요. 두 분은 뭐 드래곤볼 관련된 추억 없어요? 뭐 요즘에 응답하라 1988 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정환이가 보고 있는 책이 드래곤볼이잖아요. 아. 근데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500원짜리 문방구에서 파는 굉장히 작은 판본의 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정말 인쇄도 조악하고 거의 스마트폰만한 크기의.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돌려가면서 보고 참 뭐 번역도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많았고. 드라곤의 비밀. 그렇죠. 드라곤의 비밀 뭐 별거 많이 있고 뒤에 또 이제 뭐 시티헌터니 뭐 아다치 미츠루 만화도 있었고. 그런 이제 일본 만화의 어떤 그 얼굴마당 같은 그런 만화였죠. 어쨌든 저는 뭐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이 소풍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책을 처음 본 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근데 뭔가 이 부루마가 이제 벗는 장면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저분 저쪽으로 발달하셨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뭔가 야릇한 기분을 느꼈던 게 생각이 나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남자로서의 각성. 그런 뭔진 모르지만 그런 어떤 미지와의 조우가 그때 있었죠. 슈피디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뭐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전부 저도 역시나 해적판으로 접했고 아무래도 후리자라고 해줘야. 후리자. 근데 사실 일본어 발음은 그게 맞지 않나요? 가장 근접한 발음인데 우리나라 발음에 조금 덜 어울리기 때문에 프리더가 된 프리더가 거죠. 됐다가 그 영어 네임까지 해서 요즘은 프리저. 프리저가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으로. 저는 사촌 오빠들도 많고 좀 남자 동네 친구들 어릴 때 그런 게 많아서 그 오빠들이나 친구들이랑 여름방학 이렇게 막 어울려서 놀다가 드래곤볼을 알게 됐는데 남자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고 저는 연배가 조금 더 어리니까 IQ 점프로 봤었거든요. 되게 후반부에 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그때 알게 돼서 다시 막 이렇게 팠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네. 저도 처음에는 점프해서 나온 걸로 봤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 5권 정도까지는 점프해서 정식 발매된 걸로 봤고 그 이후에 오히려 해적판을 찾아본 그래서 경우거든요. 셀편이 그러니까 인조인간 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프리더 편보다 저는 기억이 더 선명해요. 어릴 때 그냥 그걸 보고 나중에 보게 된 거라서. 그렇군요. 이게 진짜 거의 처음 들여온 뭐 일본 만화. 그렇죠. 이제 그 전에 또 다들 아실 만한 용소야. 그다음에 뭐 건법소년 한주먹 이제 이런 한주먹 그렇죠. 그게 네. 건법소년 한주먹이 원래 제목이 뭐예요? 일격전입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한주먹이요. 일격.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만화들이 한국 작가 이름으로 사실은 많이 넘어왔었죠. 다이나믹 홍콩. 이상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작가 이름들이. 그렇게 돼서 아름아름 사실은 일본 만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이게 정말 일본 만화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온 경우가 없었고 저도 이거는 이제 서울문화사 기자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처음에 IQ 점프에서 그러니까 89년도에 드래곤볼을 처음 정식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 당시 연재 만화가들이랑 다 모여서 회의를 했었대요. 뭐 어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만화가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성사될 수 없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거 약간 저기 FTA 반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과연 했을 때 근데 그 당시에 1세대 만화가 가장 유명하셨던 뭐 이연세 작가님이나 뭐 허영만 작가님 이런 분들이 다 IQ 점프 초창기 라인업에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 쪽에서 한번 붙어보자. 뭐 괜찮다 한번 붙어보자라는 쪽으로 어쨌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결정이 돼서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사실 흥행적인 면에서는 드래곤볼이 너무 성공을 국내에서 해버려서 당시 좀 다른 한국 만화가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좀 초라해질 정도였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 덕분에 출판 만화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네. 드래곤볼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건당 10만 부 이상 팔리는 국내 만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독자 수준도 그래서 높아지고 그렇죠. 또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지금 웹툰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아쉽습니다. 생각하면 전반적인 만화 수준을 높이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초반에는 근데 되게 저런 거 많았어요. 일본 만화 하면은 외색. 그렇죠. 저질 만화 네. 이런 기사 나오고 기사를 최근에 하나 찾아봤어요. 옛날 네네. 생각이 나가지고 서울 YMCA에서 맞습니다. 건전 비디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인데 건비연이래요. 그게 지금도 있는 데예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드래곤볼 비판을 했는데 재밌어요. 인생의 건전한 목적을 차근차근 이루기보다 드래곤볼만 얻으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는 줄거리를 통해 한탕주의를 조장. 멋진 애인을 구하거나 여자의 속옷을 얻기 위해 드래곤볼을 찾고 있다. 굉장히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걸 드래곤볼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손오공은 세상사를 모른다는 설정 아래 아무 곳에서나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시키며 여자 등장인물이 드래곤볼을 얻기 위해 몸과 속옷을 만지게 하면서 남자들의 호색 변태적 성향을 묘사하는 등 어쩌고저쩌고.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인데. 근데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아 진짜 근데 이게 몇 년도 기사예요? 아세요 혹시? 이게 제가 그거는 지금 안 적어놨는데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 후반인가 그때 기사였던 1994년 2월 2일 기사. 걸로. 드래곤볼이 정확하게 국내에 들어온 게 89년 12월이기 때문에 아마 인기를 네, 좀 얻고 이제 90년대 초반이 예, 아닐까 싶은데 그런 때쯤. 어쨌든 뭐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네. 진짜 근데 생각을 신선하다. 해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봤을 때 약간 이해는 조금 가더라고요. 성적인 면에서는 딴 건 모르겠는데. 그쵸 사실 네. 부르마가 심지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요. 미성년자가 16살이죠. 드래곤볼을 얻기 위해서 성을 파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글로 옮겨놓으면 되게 심각한데 사실 그림으로 보면 이게 개그만 하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는 좀 다르긴 하죠. 느낌이. 드래곤볼이 근데 뭐 우리 세대야 그냥 만화책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봐왔으니까 아는데 좀 어린 친구들은 또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시리즈도 많고 좀 제목도 헷갈리니까 항상 되게 많이 물어보는 그 질문이 드래곤볼 어떤 순서로 봐야 돼요?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드래곤볼이 토리야마가 손을 대서 정사라고 인정받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뭐 이제 드래곤볼도 워낙 이제 미디어믹스가 많이 된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원작의 세계와 이제 비원작의 세계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은 구분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드래곤볼 원작은 토리야마 아키라가 만든 작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42권에 나왔던 만화책이 원작이고 사실은 그것만 원작이었는데 2013년도에 드래곤볼 신가신이라는 후속 극장판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4월에 드래곤볼 부활의 F라는 이제 또 두 번째 극장판이 만들어졌는데 이 두 작품 같은 경우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직접 제작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슈에이사 소년점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제 원작의 영역은 여기까지고요. 그 외의 모든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은 사실 비원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그게 만화책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할지라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화 반지의 제왕이 아무리 그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이랑 같은 스토리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영화가 원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을 아까 저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먼저 접하는 우리나라엔 특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우선은 그 손오공의 어린 시절을 다룬 그냥 드래곤볼이라고 나온 타이틀 TV 시리즈가 있죠. 당연히 그게 제일 앞이고 그 다음 그 사이여인 편 손오공과 베지타가 싸우면서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을 TV 시리즈로 만든 드래곤볼 Z가 이제 만화책 42권까지의 내용을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같은 스토리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라인에서 바로 이어지는 후속 개념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일본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이제 드래곤볼 슈퍼라고
예, 드래곤볼 슈퍼라고 하는 작품이 현재 한 20화까지 방영이 됐고 이게 지금 말로는 한 100화에서 200화 정도 가는 분량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요게 바로 이제 그 만화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요렇게를 이제 정규 스토리 라인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97년도에 나왔던 드래곤볼 GT라는 작품이 있어요. 드래곤볼 GT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만화책 이후의 내용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드래곤볼의 어떤 역사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본인이 만든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드래곤볼 세계관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극장판들 같은 경우는 86년부터 이제 95년까지 해서 총 18편의 거의 1년에 2편씩 나온 셈. 그렇죠. 18편의 극장판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극장판을 먼저 본 세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극장판에 나오는 캐릭터들 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원작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비슷한 분위기로 가되 다른 캐릭터들을 등장을 시켜서 그냥 느낌만 비슷하게 사실 그거는 본 내용들을 다 보고 그냥 아예 별개 작품 후식같이? 네, 그리고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은 작품인데 한국에서는 극장판들을 먼저 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거랑 원작이 혼동이 돼서 그렇죠. 이게 변주가 된 건데 그렇죠.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거를 원작으로 아니까 야 그거 거기서 나오네 가 어쩌고저쩌고 걔잖아. 맞아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쎄 제가 쎄 이러는데 그냥 별개로 즐겨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작인 만화책을 가장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드래곤볼은 만화책으로 봤을 때 가장 재미가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복잡한 이런 스토리라인을 가진 작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렇죠. 드래곤볼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드래곤볼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인데도 인기가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가 가지고 있는 연출의 속도감 때문이거든요. 만화책을 보는데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이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와, 이 방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려니까 이렇게 속도가 빠른가? 이건 뭐 거의 아내의 유혹급의 진행 속도다. 반면에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만화책보다 작화도 떨어진다는 얘기 많고 연출도 떨어진다는 얘기 많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만화책으로 그런 속도감 있는 연출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봤을 때 토리야마 아키라를 제외하고 만화 자체에서 그런 속도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은 아까 얘기했던 쿵우보이 친미 그 마에다 타케시 그 작품이랑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원펀맨 그렇죠. 그 정도가 만화책 내에서 막 책으로 있는데 스피드감이 느껴지는 연출을 하고 극대화돼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되면 변별력이 없어요. 드래곤볼이나 나루토나 원피스나 애니메이션화가 되면 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화책으로 봤을 때 느껴졌던 드래곤볼의 장점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다른 작품들이랑 똑같은 그냥 연출에 따라서 달라지고 오히려 심지어는 그 속도감을 제대로 못 살리면 굉장히 루즈한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만화는 스피디하게 지나가는 것도 애니메이션 좀 늘려갖고 화를 늘려야 되고 좀 그런 분량을 채워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보기가 좀 지루했어요. 뭐 이렇게 기모으다가 한 해 다 지나가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お次はガキの方かな。許さん。欲望。欲望。 아직도 해요. 좀만 더 기다려요.
갔다 왔어요. 이제 뭐 속사정을 보면 뭐 만화책이 연재되는 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원작의 속도를 넘어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늘리는 분야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드래곤볼이 심했던 거는 원작 연재와 동시에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됐었기 때문에 원작이랑 애니메이션 턴이 실제 기간으로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원작 분량을 너무 빨리 따라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작을 앞서서 내용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기모는 대 10분 뭐 변신을 이렇게 돼서 그런 또 고충들이 있다 보니까 드래곤볼은 뭐 거의 밭대기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애니메이션 맞아요. 후에 카이가 나오면서 이제 어쨌든 기모으는 장면들은 많이 이제 좀 걷어내고 속도감이 좀 살아나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이 엄청 인기 있었어요. 거의 뭐 시청률이 20%? 대단했죠. 넘게 계속 몇 년 동안 쭉 드래곤볼 그러니까 초창기 드래곤볼 153화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시청률이 21.2%. 일본에서 네네 일본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드래곤볼 Z가 20.5%. 일본에서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슨 사랑이 뭐길래나 뭐 이런 그러니까 국민 드라마급인. 그렇죠.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작품들이고. 근데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어쨌거나 만화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거라는 거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스토리를 훑어보죠. 네. 저희가 오늘 편에서는 사실 이 옛날에 42권, 지금은 34권에서 다 다루지는 못하고 처음 시작부터 소위 말하는 피콜로 대마왕 편까지 이제 다뤄볼 예정이에요.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부터 피라우 편까지를 볼까요? 피라후. 저기 피라후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오역으로 발음이 됐던 거라 원래는 이제 음식 이름에서 따온 거라 어떤 음식? 필라프가 중국 음식. 그래서 부하들은 또 슈, 마이 이래갖고 다 이제 중국 음식 속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갑자기 귀여워졌는데. 아니 근데 피라우 실제로 네. 귀엽잖아요. 피라우 귀여워요? 그럼요. 진짜? 작고 귀여운 친구. 그런가요? 최근에 이제 아역으로 나오는 아역으로 맞죠. 얼마나 귀여워요.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은 할아버지 손오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고 있는 마치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와 같은 손오공이 부루마를 만나요. 문명과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되죠. 만나면서 할아버지의 유품인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활극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드래곤볼을 찾으러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뭐 무천도사, 야무치, 치칙 이런 인물들을 만나면서 결국 드래곤볼을 모으지만 이 드래곤볼을 노리는 악당이 또 있어요. 필라프. 필라프. 저는 피라후가 입에 붙는데 그런 버전으로 봐서. 근데 필라프한테 결국은 뺏기잖아요. 드래곤볼을 다 모아놨는데 그걸 뺏겨서 용신을 필라프가 불러내는데 성공을 하고 이제 지구 정복을 하려고 하지만 그때 오룡이 나타나요. 오룡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소원을 비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이쪽의 큰 줄거리예요. 극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편을 보고 이제 되돌아간 거라서 그런 막 한창 치고받는 배틀물을 보던 게 익숙한 저로서는 초반은 정말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거의 에로 코미디 모험 활극. 뭐 맞죠. 악당들도 뭐 피라우가 그렇게 위압적인 악당도 아니고 라이벌로 등장하는 이제 야무차 같은 경우도 되게 위압감과는 좀 무관한 그런 인물이죠. 여자만 보면 약간 쪼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런 방식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글리 이 어떤 정글에서 이제 문명과 고립돼서 살던 소년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세상과 조화하는 이야기가 그 이후 이제 소년만의 어떤 시작점으로 이제 자리하게 됐다는 게. 그렇죠. 헌터를 봐도 그렇고 떠나고 섬에서 떠나고 원피스를 봐도 루피도 선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소년이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년이 이제 세계 밖으로 나가서 성장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 왕도 소년 만화들은 좀 시작을 굉장히 쉽게 가져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첫 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지금 성인이니까 이런 어떤 색드립이나 각종 그런 유머를 웃긴데 저는 지금 보면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막 완전 어릴 때 이런 걸 봤으면은 재밌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약간 눈높이의 차이인데요. 어쨌든 드래곤볼은 한국 만화가 아니라 이제 일본 만화니까 이제 일본 독자들 수준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 조금 이제 앞으로 건너가서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 이제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일본에 이제 3대 주간지가 있습니다. 주간지가 일본의 소년 점프, 그다음에 이제 뭐 아다치미스루나 다카시루미코 작품들이 포진되어 있는 소년 썬데이, 그다음에 또 소년 챔피언이라고 하는 잡지까지 이제 세 잡지가 있는데 챔피언 꼭 챔프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네. 점프, 아이큐 점프도 해. 그래서 이제 3대 그런 주간지가 있는데 그 앞에 소년 점프 이에 두 잡지는 한 10년 정도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그 두 잡지는 우리로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이현태, 허영만 선생님 같은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이미 라인업에 포진이 돼 있었고 소년 점프는 그보다 10년 정도 늦게 후발주자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베테랑 작가들을 섭외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년 점프는 이제 어떻게 노선을 갈까라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한 거는 신인을 발굴을 하자. 그래서 신인 작가를 발굴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자라는 게 이제 소년 점프의 어떤 첫 시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년 점프는 초반에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그 베테랑 작가들의 작품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소년 점프라는 잡지 자체에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 에로 혹은 이제 판치라라고도 불리는 팬티컷.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년 점프 연재물 초반에는 이렇게 작품과 분위기와도 상관없게 처음에 그 여자 주인공들의 약간 에로틱한 모습들이 나오는 그렇구나.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또 조금 바뀌었지만 이게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된다. 사실 아다치 만화만 봐도 느닷없이 등장하잖아요. 클로즈업이 자주 나오죠. 열심히 봤다니까. 어릴 때부터. 아니 보이는 걸 아니 그거는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캐치할 만한 아다치 미츠루의 너무 자주 모든 나와서. 챕터의 시작은 이게 배경을 보여주고 한 다음에 느닷없이 이제 수영복 씬으로 대단하죠. 들어가면서 뭘 보냐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두세 페이지 때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드래곤볼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오히려 이 이후에 천하제일 무도회가 나오면서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줄거리에서 조금 더 이어보면은 필리프의 필라프.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필리프. 피라우로 하세요. 앞부터 입에. 피라우. 필라프를 잘 안 드시나 봐요. 잘 안 먹고. 어려운 음식이죠. 야망을 저지하고 나서 이제 오공이 다시 무천도산의 집으로 가잖아요. 수련받기 위해서. 네. 그간엔 없었던 라이벌 구도, 크리린과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수련을 한 다음에 이제 천하제일무도회에 등장해서 각종 강자들과 싸우는 그런 걸로 가죠. 이제 전격적으로 그쵸, 배틀물로 가는데 이제 이때부터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저거가 재밌었어요. 그 무천도사한테 수련받는 장면들이. 재밌죠, 그거. 네, 그게 재밌는 게. 그럼 지금부터 아침 수업에 들어간다. 아침 수업은 반일도 없겠다. 취업 사기잖아요, 이거. 네, 수련시켜주겠다 해놓고서 우유 배달시키고 뭐 반 메고 마치 이렇게 행보관들이 대민 지원 나가서 이렇게 약간 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재밌는 게 그 수련 방식이 이후에도 계속 드래곤볼의 어떤 힘이 세지는 과정이 맞아요. 네, 거의 그대로예요, 사실. 드래곤볼의 수련의 제일 원칙은 중력을 이겨라. 그러니까 어떤 같아요. 비법을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체력을 기르고 그쵸. 그 체력 자체가 전투력으로 그냥 환산이 되는 거예요. 히딩크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한국 팀은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체력이 부족한 거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 말 되네. 뭐 개항권도 사실은 결국 중력을 높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텨나가는. 그 말은 되게 그럴 그런 듯하잖아요. 이게 자연의 기와 나를 뭐 일치시키고 정신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뻥튀기 시키는 게 가능하니까 뭐 이런 어떤 극적인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이 체력이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투력이라는 것도 이제 측정을 하는 게 이게 총알도 안 박히고 칼도 안 통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당연히 뭐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어떤 그런 방식이랄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게 된 것 같고요. 우선 이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굉장히 인기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일본 이런 연재만화 시스템에서 독특한 이제 선례로 남았던 게 인기가 없으면 바로 연재가 중단이 돼요. 특히나 소년 점프 같은 경우는 매주 이제 한 잡지에 이제 22작품 정도가 이제 매주 연재가 되는데 매주 순위를 집계를 합니다. 1위부터 22위까지 독자 투표로 이제 지금도 집계를 해서
상위 10위 내에 들지 못하는 작품들. 특히 신연재작인데 한 4, 5주 안에 탑 5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혹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0주 지났는데 뭐 12, 15위 이러면 바로 그냥 연재 종료를 하고 그런 것들이 SBS네. 이제 그렇죠. 만화책이 보통 이제 보면은 한 권이나 두 권짜리로 끝나는 만화들이 다 대부분 그런 태클을 걷게 되고 근데 드래곤볼 같은 경우도 이 초기 연재를 들어갔을 때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닥터 슬럼프가 워낙에 히트 작품이죠. 네. 왜냐하면 일본 만화사상 처음으로 초판 200만 부를 넘었던 작품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드래곤볼 시청률이 제가 21.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닥터 슬럼프는 평균 시청률이 22.8%예요. 그러니까 소년 점프 쪽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중에 역대 1위입니다. 드래곤볼은 4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닥터 슬럼프가 애니메이션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고 심지어는 일본 어떤 만화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게 그 이전까지는 만화책이 애니메이션화 되는 거를 제작진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출판사에서. 왜요? 왜? 정적인 만화책을 보다가 애니메이션화가 되면 누가 만화책을 사보겠느냐. 그 당시에 판단은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오리지널로서 승부하겠다. 네, 이게 오히려 애니메이션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만화책도 똑같이 더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만화책을 애니메이션화를 시키면 이게 최고의 홍보효과가 돼서 되는구나. 어떤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만화책이 애니메이션화 되는 계기가 된 것도 닥터 슬럼프였고 그랬는데 또 반면에 닥터 슬럼프 같은 경우가 너무 성공을 하니까 애니메이션 무조건 토리야마 아키라의 차기작은 애니메이션화 시키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아예 연재와 동시에 애니메이션화 작업이 착수가 된 사례가 이제 드래곤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곤란해진 거예요. 내릴 수가 없었겠네요. 네, 만화책이 연재가 시작됐는데 인기가 없어요. 15위 막 그 하위권을 전전하는데 이걸 잘라버리면 이미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물량 투입 안 되니까 이례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한 번 더 뭘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토리야마 아키라 그 소년 점프의 담당 편집자였던 그 토리시마 가지지코라는 그 편집자가 그 사람이 손오공이 너무 주인공으로서 얌전하다. 그리고 성장의 요소도 이렇게 보이지 않고 하니까 이걸 바꿔서 강함을 추구하는 남자아이 쪽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노선이 배틀 노선으로 바뀌고 천하제일 무술대회라는 요소를 넣고 무천도사 밑에서 수련을 하고 그런데 이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그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고 지금의 드래곤볼이 됐던 거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렇게 보면 정말 일본은 편집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화 바쿠만을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앙케이트라든지 뭐 편집자의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정말 그 소년 점프를 그대로 실명 그대로 다룬 만화거든요. 이것도 정말 이 드래곤볼에 적용해서 하면은 정말 교과서적으로 또 나오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게 우리나라는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만화 편집자의 역할이 뭐 그다지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드래곤볼이랑 걸출한 작품도 옆에 이런 편집자가 붙어 있지 않았다면은 그냥 뭐 한 두세 권으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되게 재미있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는 그 토리시마 가지코라는 그 편집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아예 토리야마 아키라를 발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가 처음에 데뷔를 하려고 소년 점프에 이제 그 만화책을 응모를 했었을 때 토리야마 아키라의 그림이 그동안의 일본 만화 연재 방식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스크린톤도 쓰지 않고 어떤 활자를 넣는 방식이나 이게 미국 코믹스에 가까웠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정식으로 어떤 뭐 만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원고를 냈을 때는 원고를 내는 기준에도 맞지 않은 걸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폐기를 해버렸는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2년차 신입사원 편집자였던 그 토리시마라는 사람이 이 친구 그림에서 뭔가 힘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부른 거. 바쿠만에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쿠만에서 토리야마 아키라와 토리시마의 그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요. 그 바꿔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작가를 토리야마를 따로 불러서 너 나한테 트레이닝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리라는 대로 그리고 가져와라라고 해서 2년 동안 토리야마 아키라는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를 못하고 500페이지 이상을 그렸습니다. 토리시마 카지코의 명령대로 요구대로 그려서 그 바쿠만에도 나온 에피소드인데 처음에 계속 퇴짜를 맞죠. 못 그렸다고. 근데 어느 날 딱 그려갔는데 잘 그렸다. 재밌어졌네. 좋아졌어. 라고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겠죠? 잘 그렸었는데 그런 다음에 그 원고를 바로 파쇄기에다 넣어버리고
네. 다시 그려와. 그게 토리시마와 토리야마의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다큐만에서도 그걸 한번 활용을 한 거죠. 네. 편집자들이 그렇게 악마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가지고 뭐 편집자들이 결국엔 악당 캐릭터로 그렇죠.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피콜로. 그렇죠. 네. 그리고 아예 네. 닥터 슬럼프에서는 토리시마 이름을 바꿔서 마시리트라고 해서 그 박사 캐릭터 악당. 네. 아예 그렇게 얼굴도 똑같이 캐리커처에서 나오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피콜로까지도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둘 다 부인은 해요. 작가도 편집자도 부인을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실어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드래곤볼은 결국 편집자들을 무찌르는 내용이다.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천하제일 무도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틀물 그쵸. 전화를 한 게.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다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와갖고 치고받고 싸움만 했으면 조금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대회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뭐 승리를 먼저 일어나서 말을 해야 이긴 걸로 인정받는 그런 뭐 장치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또 울면 져요. 이거. 그렇죠. 네. 그리고 장외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촌도사가 장외로 날아가서 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해주거든요. 거기도 개구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장애로 그쵸. 나갈 뻔했는데 꼬리를 손오공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그쵸. 돌려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근두운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이 하나 도드라지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액션도 어차피 만화책은 움직이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한계를 이제 깨버린 거죠. 이게 이제 원피스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한데 원피스는 보면 동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오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거의 맞아요. 없어요. 거의 진짜. 없고 뭐냐면 단 한 컷의 어떤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서 이제 동적인 장면을 느끼게 하죠. 반면에 이제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이 많고 재미있는 게 한 컷 안에 굉장히 여러 합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런 만화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연출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실패를 해서 뭐 나루토 같은 작품도 액션이 굉장히 좋지만 화면을 굉장히 잘게 잘라서 그렇죠. 전략을 원피스도 많이 그렇고. 해서 네. 이어지는 것처럼 보고 느끼게 있으면 하려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드래곤볼은 다들 좋아하는 분들 혹은 평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게 가독성에 있어서는 드래곤볼 맞아요. 정말 정말 한 컷 한 컷 버릴 만한 게 별로 없고 마치 그 영화로 치면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본 시리즈의 액션을 보는 것 같아요. 본 시리즈. 네, 그걸 보면 액션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잘 이어지거든요. 왜 이 천하제일 무도회에도 제키춘이 나오잖아요. 모촌도사가 제키춘이었는데 근데 그 제키춘이 사실 제키찬 맞죠? 그래서 그 이런 액션이나 뭐 무술하는 게 홍콩 액션 영화 같은 걸 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네, 우선 뭐 인터뷰에서도 토리야마 아키가 직접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50의 모델이 성룡이에요. 제키찬. 그러니까 치권을 보고 치권에 나왔던 성룡 캐릭터를 보고 이제 드래곤볼의 손오공의 어떤 이미지를 대입시켰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토리야마 아키라가 굉장한 영화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영화도 굉장히 네, 뭐 홍콩 영화, 뭐 외국 영화 뭐 가리지 않고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드물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토리야마 아키라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면 만화책을 거의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손오공의 성우인 노자야마 사코시라는 그 여자 성우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미 은하철도 999의 철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소년 성우였는데 토리야마 아키라가 은하철도 999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격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질 않아서 그 손오공의 성우가 그분입니다라고 할 때 그걸 몰랐대요.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가 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만화가는 데츠카 오사무 정도. 데츠카 오사무. 그런 정도였고. 진짜 네임드만 알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심지어는 그 편집장이었던 토리시마도 그 소년점프에 입사하기 전에는 만화 쪽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같은 계열의 다른 잡지로 가길 원했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만화를 모르는 두 명이 만나서 최강의 만화를 만들어냈다. 신기하네. 네, 그래서 재밌네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작업을 할 때 항상 영화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선
이런 것들이 영화 네. 필름처럼 나오는 게 그런 연출이 가능했던 건 끊임없이 뭐 일주일에 5편 이상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 거의 매일 하나씩 본 거구나.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그런 동선들이 이제 머릿속에 물론 그걸 많이 봤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 토리야마 아키라라고 하는 작가의 자양분이 돼서 그것이 그림으로 극대화돼서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스토리만으로도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즈카 오사무 아까 얘기를 했는데 뭐 정말 만화를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는 그러니까 가령 불새 같은 만화를 보면은 그냥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되겠다. 그냥 콘티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인데 사실은 그게 만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토리야마 아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떤 컷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화 방식의 어떤 연장선 아니면 영화의 어떤 변형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만화랑은 또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됐겠죠. 당대 대표적인 어떤 배트물이 근육맨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독자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렇죠. 이 드래곤볼을 봤을 때 와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난쟁이 정도의 꼬마가 네. 그래서 천하제일무도회에서는 어쨌거나 준우승으로 그렇게 막을 내리고 나서 레드 리본군 편이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드래곤볼을 이렇게 부르고 나면은 확 터지니까 다시 유품을 찾으러 이제 손오공이 떠났는데 거기서 레드 리본군이 또 드래곤볼 쫓고 있어요. 근데 레드 리본군은 그 아까 필라프 피라후와는 다르게 거대 군사 조직인가 동시에 좀 악의 세력. 그 제가 느끼기에는 악의 세력이긴 한데 소원은 굉장히 소박해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참 드래곤볼 초반부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귀여워 사람들이. 예. 소원이 키가 커졌으면 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150 몇 센치인가요? 악당이? 140 몇 센치인가? 그 토리야마 아키라가 그런 세세한 설정을 만들지는 않는 타입이라서 근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작죠. 그렇죠. 150도 사실은 너무 많이 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키긴 하죠. 그 총수 그 옆에 레드가 있는 그 보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게 또 재밌잖아요. 이렇게 뭐 세계 정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는 딱 믿고 있고 다만 다른 거. 뭐 부르마도 사실 어마어마한 기업의 그런 둘째 딸이고 뭐 자기 스스로도 천재고 그런데 드래곤볼 찾아서 빌고 싶은 소원은 멋진 남자 만나는 엄청 중요하죠. 사실 자기 그 재력이나 능력만으로도 사실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싶은데 아무튼 귀여워요. 그런 그러니까. 게. 근데 이 레드 리본군 편에 가서야 오공이 이제까지는 그저 이제 성장하고 하는 캐릭터였다면은 좀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용사 이미지가 더 덧입혀진 것 같아요. 왜냐면 레드 리본군은 좀 그래도 귀여운 편이겠지만 타오파이파이는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진짜 그냥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어떤 성과 악의 대결 구도가 들어가면서 좀 더 드래곤볼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계기가 이때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인조인간 8호와의 우정을 보면서 또 하는 게 이제 이 손오공의 능력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이제 감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저는 때문에 헌터의 곤이 그렇게 생각나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년 만화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주인공 왜 얘네들은 이렇게 싸우고 지면은 왜 주인공의 편이 될까? 친구가 될까? 친구가 될까? 동료가 될까? 뭐 이런 의문을 일소에 해결시켜주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인조인간 8호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셀편을 그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선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년 점프의 연재 시스템을 보면 인기가 있으면 계속 이어간다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생각하기 힘든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대신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작품이 장기화됐을 때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편리한 설정. 예를 들면 손오공의 꼬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떤 그냥 그 원숭이에 가까운 그 손오공의 야생성을 나타내기 위한 액세서리 같은 장치였지만 서유기 그렇죠. 컨셉 그냥 서유기 모티브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요 설정을 이용해서 손오공은 사실은 사이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은 어떤 편집자의 능력이기도 한데 굉장히 치밀한 설정을 짜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작가들이. 그랬을 경우에 편집자들이 그걸 오히려 낮추는 거예요. 이 디테일한 설정을 조금 소프트하게 낮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그런 요소들
여기 나왔던 인조인간 요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리 그러니까요. 없이 셀편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맞지만 셀편을 미리 이때 염두에 두었던 거는 전혀 아니죠. 그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편 보면은 아주 깨알같이 그 닥터 슬럼프 캐릭터들이 카메오로 나오잖아요. 아라레가 진짜 세요. 거기서도 보면. 세죠. 저 그런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손오공이랑 아라레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일단 그 연재 시점에서라면 뭐 아라레가 압승을 할 거고요. 아무리 뭐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때까지는 두 작품 모두 같은 개그만한 노선에 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긴 좀 그런데 근데 아라레가 보여주는 뭐 악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등장해도 그러니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장난 아니에요. 걔 진짜 세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일시적인 콜라보가 아니라 지금 토리야마 아키라 같은 경우가 뭐 은하페트롤 자코도 있고 뭐 네코마인도 있고 또 닥터 슬럼프까지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도 은근히 자기 작품들을 한 세계관에 묶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차후로 나오는 극장판이나 이럴 때 닥터 슬럼프가 아예 라인업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피규어나 이런 상품들에서도 아예 같은 라인업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게 아까 은하철도 999도 안 봤다고 하는데 이제 원작자인 마츠모토 레이지는 하록선장이라든지 999라든지 뭐 천년여왕이라든지 다 한 세계 모아서 이제 레이지 버스라고 하죠. 예. 근데 또 그런 방식을 또 자기가 추구하고 있다는 게 또 좀 재밌네요. 예. 그렇죠. 야, 감각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손오공이 12살인 시점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제22회 천하제일 무도회가 이제 열리고 거기에 손오공이 참가를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천진만가 차오즈. 그리고 이 거북선 인류와 학선 인류가 라이벌 무파가 대결을 하면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3년 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그 쇼킹한 게 그 대사 한 줄이 아직도 그 생각나. 또 있었나? 크리링! 신테루. 그 크리링이 죽었어. 이거는 너무 충격 아니었나요? 사실은 굉장한 대사인데 정말 굉장한 대사인데 전 정말 충격이었어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드래곤볼의 한 분기점이 되는 대사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가볍고 그쵸. 어떤 이제 개그 노선을 가던 작품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죽음도 있고 복수도 있고 하는 이제 어떤 극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한국 독자들은 사실 이 임팩트를 크게 느끼기가 어려웠던 게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프리저 편부터 봤죠, 드래곤볼. 왜냐하면 이미 뒷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일본 독자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걸 봤기 때문에 이때 받았을 임팩트가 굉장했을 텐데 저희는 크리링이 두 번째 죽었을 때 프리저의 손에 의해서 두 번째 죽었을 때 그 비슷한 임팩트를 느꼈고 사실 이 부분에선 한국 독자들은 이미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느끼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손오공의 동인이 사실 그렇게 강력한 편이 아니잖아요. 뭐 그쵸. 할아버지의 사성구를 찾아서 내지는 뭐 더 강해지고 싶으니까 천하제일 무도에 뭐 출전해서 우승하고 싶어서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복수해야 돼, 대망을 죽여야 돼, 그 다음에 뭐 클리닉을 살려야 돼라는 어떤 되게 강력한 동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더 이제 동력이 붙기 시작한 거죠. 자연스럽게. 일본 쪽에는 좀 다른 재밌는 얘기들도 있는 게 완전판 발매될 때 그 일본의 현역 만화가들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뭐 원피스의 오다이치로나 뭐 나루토의 키시모토 마사시 같은 그런 이제 점프들 작가들이 드래곤볼에 관련된 자기 추억담을 적어서 이게 나오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첫 대사가 이거 오다이치로가 쓴 첫 대사가 크리링이 죽었어 한 다음에 자기 학교 다닐 때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복도를 뛰어오면서 크리링이 죽었어 이러면서 호해하는 느낌이었군요. 온 반이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가 남았는데 그랬겠다. 2탄이었던 키시모토 마사시가 이 얘기를 또 해요. 맞아요. 자기는 자기 시점에서 또 그러니까 이때는 있었던 거예요. 프리저 편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대단하다. 그리고 심지어 키시모토 마사시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어떡하지? 나 이대로 죽으면 드래곤볼 완결을 못 보는데 라는 게 자기 생애 가장 강한 그 시점에서 가장 큰 집착이 드래곤볼의 완결 용이었다라고 이제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피콜로 대마왕 편으로 넘어가죠. 피콜로 대마왕 편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피라오가 이제 멋대로 피콜로 대마왕을 봉인해서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피콜로 대마왕이 부활해서 지구를 이제 차지하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소원은 뭐 세계 정복이 아니라 젊음을 되찾고 싶다. 영원한 젊음. 대사가 이런 대사 나와요. 이 피콜로 대마왕님이 젊은 오빠 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 번역 문제는 너무 심각하죠. 젊은 오빠. 너무 깨는 그런 대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이 대사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풀컬러 폰 할 때 번역 감수를 자처를 했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맞아. 아직 윤영기 편은 아직 풀컬러 편으로 발매가 안 돼서 이제 일본에서 내년부터 일본도 내년부터 발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 나오면은 이제 100% 변경이 될 겁니다. 젊은 오빠 이런 건 이제 젊은 오빠. 뭐 물러보지 마, 뭐 이런. 물러보지 마. 번역 얘기 나오니까 무수정판에서 가장 심한 게 이제 물 얘기잖아요. 물을 정말 허투루 보는 세계. 물러보지 마, 날 물러보니 뭐. 내가 물러보이냐. 노래 자랑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노래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국내 발매 일정이 잡혀봐야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 고민은 항상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에 맞춰서 요즘 노래로 하면은 간단하긴 한데 다시 또 이 역시 또 5년 10년이 지나면 또 어색해질 거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어차피 여러 번역본이 있으니까 원작을 그대로 살리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보다는 제가 뭐 일본어 전문가가 아니라 출판사랑 이제 얘기를 조율을 해서 좀 좋은 해안을 찾아야겠죠. 옛날엔 뭐였어요? 제가 이 팟캐스트 이거 우리 오기 전에 다시 봤을 때는 홍경민 노래더라고요. 아니야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 김한선 노래인 적도 있어. 인디언 인형처럼이 김한선 노래가 아니군요. 남이 씨네. 인디언 인형. 그 노래였어요? 근데 워낙 해적판까지 합치면 번역본이 너무 많아서 뭐 그냥 아무 뭐 노래나 그냥 엑소 노래 이런 거 지금 하면 엑소가 될 수도 있겠군요. 피콜로가 등장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판타지물의 전형적인 클리셰 같은 이제 마왕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비장한 느낌도 있었고 레드리본까지는 어쨌든 손오공이 이 정도면 어쨌든 이길 거야라는 게 되게 간단했다면 이때부터 좀 이런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이기지? 이런 좀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이 심지어 피콜로 대마왕이 소원을 빌잖아요. 젊은 오빠가 되잖아요. 젊은 오빠가 되죠. 네, 악당이 이겼어. 이겨갖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신령도 파괴해갖고 드래곤볼 없어버렸어.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끌고 나간다는 게 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그 미스터리 소설에서 보면 연쇄 살인범이 정해진 살인을 끝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명탐정이 범인을 지목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서사가 완성되니까. 가령 저는 이걸 볼 때 당연히 이제 드래곤볼을 어떻게 좀 빼돌려서 이 젊게 되는 것까지는 이제 막겠다. 저지를 한 다음에 뭔가 싸울 줄 알았는데 정말 가장 그 컨디션이 최고로 만들어 놓은 어떤 적한테 하니까 이게 더 굉장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몰입이 당연히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심지어 뭐 무촌도사도 죽고 마봉파레스타가 죽죠. 마봉파가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밥통에 가두잖아요. 근데 천진반이 또 마봉파를 쓰려고 하는데 밥통이 또 고장나가지고 깨져 있어. 기자님이 굉장히 좀 날카로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드래곤볼의 인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도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판타지, 그러니까 마왕이 나오면 마왕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왕이 더 강해지기 전에 뭐 그거를 막고 세계 평화를 지킨다든지 이런 게 어떤 전형이었는데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이후로 나오는 경향이 적은 무조건 최강의 상태가 무조건 돼요. 그렇죠. 적을 최강으로 만들어주고 그 최강을 1대1로 해서 이긴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소년들, 남자들을 끓게 만드는 최강. 그러니까 판타지에서의 용사는 사실 마왕보다 약하거든요. 일격필살로 이게 100번 싸우면 99번 질 텐데 한 번을 노려서 항상 이기는 패턴으로. 지다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식으로. 또 싸우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식으로 이기는데 드래곤볼은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드래곤볼은 주인공이 더 강해져서 이긴다. 남자들을 좀 끓게 만드는 요소가 사실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궁금하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 50 소년 시절의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이 피콜로 대마왕 편을 드래곤볼의 클라이막스로 꼽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물론 사람마다 이제 네, 뭐 당연히 좋아하는 게 좀 개인차이겠지만. 다르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건 한국보다는 좀 일본 쪽 앙케이트를 참고하면 재밌는 경향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에서 세대별로 가장 좋아하는 드래곤볼 에피소드를 앙케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물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인기를 얻는 건 프리저 편이에요. 네. 프리저 편이 가장 인기가 좋은데 음. 이거를 세대별로 나눠보면 우선은 좀 경향이 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유년기에서 10대 초반,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이미 드래곤볼이 많이 진행된 때 태어난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보면은 그쵸. 자기가 태어나서 한 8세에서 한 12세 정도 때 처음으로 접했던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밌네요. 그것도. 네네. 네. 그래서 앙케이트에 따라서는 이 피콜로 편이나 앞에 유년기 편이 네.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연재됐을 때 30대, 지금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오히려 피콜로 편이나 유년기 편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그 시대에 자기가 처음 접했을 때 에피소드, 그러니까 마인부를 가장 먼저 본 소년들은 마인부 편에 대한 그 인기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요소가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은 압도적으로 프리저 편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프리저 편부터 왔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피콜로 편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로 왜냐하면 이제 처음 드래곤볼 이미 성인이 돼서 접했던 분들이 가장 임팩트 있게 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이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우승을 하는 것도 여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항상 이제 짠하죠. 비공식적으로 이제 누가 불가사의한 그쵸. 소년이 그래서 나타나서 콩라인이었는데. 네, 대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승자로 이제 영원히 이제 기록에 남게 되죠. 그게 되게 카타르시스를 준 것 같아요. 뭔가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승을 했다는 게 손오공을 응원하던 많은 친구들한테 뭔가 그래 드디어 해냈구나 네가 약간 이런 그런 걸 크게 줬던 것 같아요. 이제 피콜로 대망 편에서 가장 또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손오공의 성장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거든요. 우선은 이런 소년 만화나 이런 뭐 배틀 만화들은 주인공들이 시간 개념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기존까지는 뭐 북두의권을 봐도 그렇고 네. 주인공들이 뭐 나이를 먹는다든지 잘하질 않아. 네, 이런 부분이 없는데 짱구는 왜 계속 뭐. 어려? 네. 코난 봐, 코난. 뭐 심지어는 복장도 전혀 변하지 맞아. 않잖아요. 머리 스타일이 단벌 똑같은데 신사. 그리고 이게 어떤 불문율 같은 경우기도 했었고 근데 토리야마키라는 닥터 슬럼프 때부터 네. 시간을 리얼타임으로 하는 굉장히 묘한 그러니까 이런 장르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를 먹고 그거를 하는데 그래서 닥터 슬럼프는 외형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드래곤볼은 들어보시니까, 예. 12세에서 15세 때도 사실 미세하게 커요. 50이 그렇죠. 크리링도 맞아요. 크고 맞아요. 근데 18세가 돼서 돌아왔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성인이 돼서 딱 정말. 돌아오는데 너무 멋있었어. 이게 사실은 굉장한 시도였고 심지어는 편집부 쪽에서는 굉장한 반대를 왜냐하면 그래요? 만화 어떤 네. 이런 연재 역사에서 주인공의 외관이 바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이걸로 구축해 놓은 게 있는데 근데 토리야마 아키라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네. 근데 손오공이 크지 않으면 난 더 이상 그릴 수 없다. 라고 그런 해서 게 있었구나. 결국에는 합의 끝에 이제 성장을 시키기로 하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편집부에서는 굉장히 비상이었대요. 왜냐하면 이 손오공이 성장한 편이 나갔을 때 네. 예를 들면 어떤 역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인기작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항의 전화부터 해서 굉장히 대비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항의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죠. 대성공이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나루토, 원피스 이런 작품들이 드래곤볼처럼 명확하진 않지만 시간이 가요. 이 작품들도 네. 네. 어떤 그런 경향을 만들어낸 것도 결국에는 이제 드래곤볼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하셨던 그 18살이 되는 그 천하무도 제일 대회 장면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여기 있어, 부르마. 어떻게 제 이름을? 할아버지, 다시 살아나셔서 다행입니다. 모두들 잘 있었니? 왜 할아버지? 크리린, 야무치, 천진반은 모두 어디 있지? 설마? 오공. 무슨 소리야? 그거야 당연하잖아.
그래서 손오공이 이렇게 뭐 터번 커버를 같은 거 하고 해서 네.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그게 주는 그 감성적인 요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죠. 저도 주변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아가씨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되게 좀 놀라운 장면 중에 이제 그 부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첫사랑 남자애를 커서 만났는데 그때 약간 되게 가슴 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직접적으로 부르마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네. 보고 뭐 50을 선택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여자들이 이제 저 남자가 컸구나, 저 사람이 성인 남자가 됐구나 느끼는 시점이 키거든요. 나보다 어릴 때는 뭐 나랑 비슷할 건 눈높이가 이렇게 올려다보게 되는 순간에서 아 남자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그래서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그래서 소원을 비는 거라니까 그 드래곤볼한테. 그때 갔던 엄청 전 별 느낌 없었는데 역시 남자랑 여자랑 느끼는 게 조금 좀 달라요. 예. 그래도 재밌는 게 이제 그 천하제일 무도에서 이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 결혼을 한다라는 게 등장을 하죠. 이제야 생각이 났단 말이지. 와, 그랬구나. 난 아내라는 게 먹는 것이라고밖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먹을 거라고? 그럼 그 약속은? 하지만 뭐 괜찮아. 내가 약속한 거니까 말이야. 자, 결혼하자고. 아니 크자마자 결혼하니까 18살에 좀 이따 결혼시켜도 되는데 원래 아이돌들은 이렇게 결혼시키면 끝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토리야마가 거기서 약간 끝낼 생각을 해서 결혼을 시킬 수 있었던 건가요? 원래는 거기까지로 일단은 생각했다던데. 좀 얘기가 약간 분분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죠.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는 그 천하제일 무술대까지 피콜로 대마왕까지 그리고 끝내려고 했다라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너무 드래곤볼과 토리야마 아키라한테 좀 과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작가들은 소년점프에서 연재하는 작가들은 지금 현재 그리는 에피소드를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게 당연시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드래곤볼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인기가 좋고 이러면 더 이어가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드래곤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좀 강공의 토리야마 아키라가 인터뷰에서 가볍게 한마디 한 거예요. 난 사실 그때 끝났어도 좋았겠다. 원래 그때 끝날 생각도 있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이었죠. 뭐 비슷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슬램덩크 작가도 사실은 뭐 8권에서 끝낼 계획이었다. 원피스 작가도 10권이면 끝날 줄 알았다. 뭐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얘기가 좀 여기에만 돼서 좀 이제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작가들은 뭐 언제나 끝날 생각이 내년부터 연재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그만큼 거고. 완결성이 굉장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미 이게 뭐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니까 끝낼 생각이었다라는 부분은 좀 납득하긴 사실 어려운 게 그 오히려 그리는 과정 속에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드래곤볼 이 피콜로 편이 끝나고 예를 들면 다음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어떤 시간 텀이 있었다든지라고 하면은 그게 되지만 다음 주에 바로 3년 편이 연재가 왜냐면 토리야마 아키라는 닥터 슬럼 때부터 드래곤볼 끝날 때까지 단 한 주도 원고가 안 실린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로? 15년 동안 한 번도 원고가 펑크가 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원고 펑크라는 개념이 토리야마는 그 나고야의 굉장히 좀 시골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 이렇게 작가들이 데뷔를 하면 도쿄로 올라옵니다. 도쿄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출판사에서 집을 마련해줘요. 마련해가지고 출판사 근처에서 그래야지 마감이나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데 토리야마 아키라는 좀 굉장히 약간 시골 사람이고 도시를 굉장히 싫어해요. 막 사람 많고 복잡한 거 이런 걸 싫어해서 그 토리지마 말이라면 꼼짝 못하던 그 신인 작가 시절에도 얘기를 했던 게 나는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선 탈 수 없다. 와, 남자다. 그래서 토리야마 아키가 약속을 한 거예요. 대신에 난 무조건 하루 빨리 마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드래곤볼 종료 시까지 15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러니까 뭐 펑크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마감 시간에 쫓겨갖고 이런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가 연재 15년 동안 중간에 한 3주 정도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심지어는 4주치를 다 그려서 보내놓고
그러니까 실제 잡지상에서는 펑크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럴 정도로. 사람이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각종 자기 경조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대단한. 이렇게 들으니까 거의 위인이야, 위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피콜로 편 때 보면 드래곤볼 오게티 중에 이제 피콜로가 아빠 피콜로요. 아빠 피콜로가 대마왕 시절. 처음에 킹캣을 그 도시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날려갖고 파괴시켜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앞에 장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 왼손을 들고 있어요. 왼손으로 길을 이렇게 모았다가 그 다음 씬에서는 오른손으로 공격을 해서 안 맞는 거예요, 동선이. 근데 그 화에서 에피소드를 보면 나중에 그 표지가 있는데 토리야마 아키라가 표지를 못 그렸어요. 표지에다가 자기 감기가 걸려서 나 기억나. 이걸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고열이 막 40 이래서 비몽사몽 사태에서 그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토리야마 아키라가.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원고를 이제 끝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걸 나중에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수정을 해놓거든요. 어떻게 했나요? 왼손으로 모으는데요. 옮겨가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옮겨가요. 이게 여기 몸을 따라서 옮겨가서 이렇게 이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아예 그냥 동선에 맞게 할 줄 알았는데 원작을 지킨다고 똑같이는 가되 그게 옮겨가는 과정을 그려놨어요. 실수가 아니다. 그래서 더 세진다 뭐 이런 거. 네, 그랬던 적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 이제 손오공과 치치의 결혼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세세한 에피소드는 없는데 일단은 토리야마 아키라가 자기는 절대로 연애물은 못 그린다. 그래서 이제 아마 치치와 손오공을 결혼시킨다라는 어떤 계획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집자 쪽에서 잡아준 것 같은데 토리야마 아키라는 이런 알콩달콩한 이야기는 난 그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정 결혼을 시키겠다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던 것 같고요. 이런 경향은 닥터 슬럼프에서도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만났던 애들도 그 나중에 미래로 10년 후 가 있잖아요. 모든 커플이 처음 만났던 커플 애들이 다 결혼을 해서 작가가 이제 그 닥터 슬럼프 내에서 그 미래를 가서 하는 말이 아니 너네들은 실연이란 게 없냐? 막 이러면서 뭐 만난 족족 다 그냥 그대로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으니까. 야, 그렇게 보니까 베지터랑 부르마랑 만난 건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네요. 정말. 그렇죠. 부르마가 특이한 경우네요. 진짜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과연 이때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사실 또 손오공과 치치의 결혼은 이 어린 시절 성추행이 또 부른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실 할 얘기가 많죠. 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자, 조산명 선생이 한 번도 연재를 거르지 않았는데 우리도 토리야마 아키라가 조산명이죠. 누구를 얘기하는? 우리도 아직까지는 뭐 끊김없이 그럼요. 계속해서 그럼요. 방송을 업로드를 해가고 있어요. 겨우 몇 회 했다고 지금. 앞으로 15년만 더 하면 어디 돼. 그 위인한테. 뭐 아무튼 초반에는 그러고 있다. 라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이번 회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성인이 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난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정말 성인이 된 우리 손오공 유부남이 된 손오공 한번 다음 편에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끝내기 전에 안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저희 카페 요즘 가입자 증가 수가 굉장히 추세가 꺾였어요. 슬픈 얘기지만 올라갈 때 한 번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러브라이브 덕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을 내주셨고 그리고 스타워즈 덕후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내주셨고 영화 막상 하고 왔다면 하면은 안타깝게도 지금 성장세가 주춤합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글 남겨주시면 강상준 기자의 명저 위대한 망가 드리니까요.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추첨을 해서 드립니다. 이벤트를 뭐 하나 기획을 해보죠. 그거는 최정은 PD가 알아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메일 주소도 알려주세요. 네, 메일 주소는 letsduck@gmail.com이에요. letsduck@gmail.com. 또 메일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저는 그런 사연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덕질했다. 내 어린 시절 덕질 경험 뭐 추억 아니면 내 지금 현재 덕질 뭐 현황 이런 거 궁금해. 남들은 어떻게 덕질하고 있을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들어보셨죠? 저희 구호 외치는 거. 테일러님.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부끄러워하시지만 우리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 구호는 그러면 오늘 시작은 제가 했으니까 마무리는 다른 분이 해주시죠. 아, 마무리도 아름답게 수미 상관하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오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덕질권장 프로젝트 덕업 상권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